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을 다룬 책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수성가한 부자, 이 개념은 진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따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의 부를 이룬 사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좀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룬 그 정도 수준의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부자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부자들의 습관이나 마인드,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총 52가지로 공통점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총 52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 부분들을 삶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다루는 방법보다는 결정적으로 자기 관리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가 어떨까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생활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경제적인 자유로 염두에 두고 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충동 구매를 막는 물건 구매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구매 목록. 뭘 살 건지 구매 목록을 단단히 무장을 하고 쇼핑을 하러 나선다고 합니다. 구매 목록을 쭉 작성을 하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갔는데도 이거 정말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이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고민하느냐가 아니라 다음번 구매 목록에 그걸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수입 대비 지출이든 충동 구매를 막는 부분이든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만족감은 어쩌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면, 물러나서 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이득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 책의 저자분의 사례가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분의 첫 책이 있었대요. 그 책을 오프라 윈프리 책과 나란히 그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분이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나는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동안 본인의 첫 책과 오프라 윈프리의 책이 그렇게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나란히. 그러던 어느 날 하포 프로덕션 오프라 윈프리의 기획사 소속사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그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시각화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그 효과를 단단히 보게 되었겠죠.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불변의 법칙, 글로 적는 거. 어떤 유혹이나 욕구를 단념할 수 있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글로 쓰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글로 적고 또 특별히 그걸 이미지화하거나 시각화하거나 이런 것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걸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이걸 잊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바로 시각화와 그리고 목표를 글로 적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있을 때, 힘들 때 오히려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게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100%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은 시간 엄수자, 시간을 엄수한대, 엄격하게 지킨다는 말이죠. 이 책의 저자분은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수성가를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리고 정시에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늦는 사람보다 자제력이 강하죠. 그리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돈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간에 관한 부분인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날의 그 문제를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는 부분.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시간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전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에 다음날 달성할 로드맵을 만들고 일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거래처를 모색한다,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운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리고 할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거기서 이제 오늘 일정에 조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음날 계획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적는 것 머릿속을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메일은 정해진 시간에 보고 그리고 고지서는 즉시 수납하는 것.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을 지폐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책에서는 아침에 지갑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어디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저녁에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어머, 내 80만 원 어디 갔어? 너무 답답하고 뭐 이렇게 그 80만 원이 도대체 어디 쓰였는지 찾아보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시간을 대할 때는 24시간 중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후루룩 이렇게 써버리고 그냥 지나버린 그런 시간들을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돈을 그렇게 써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또 일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시간의 중요성을 정말 잘 파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서 정말 흘려보낼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알차게 밀도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삶에서 탁월한 성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학습했다. 창의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인데 이 배우는 방법으로는 독서나 운동, 경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독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고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런 대처법을 알아보기 위한 독서는 분명히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테니스나 골프처럼 여러 가지 운동들은 의사 능력을 키우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결국 이 부분도 훌륭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태도와 마음가짐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짤막짤막하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총 52주에 걸맞춰서 한 주에 하나씩 적용할 수 있도록 5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